이번 시간은 11월 7일에 실시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엄선 출제한 모의고사 80문제 중 필기 3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 총 80문제를 90분 안에 풀고 답안지 작성까지 해야 합니다. 함께 풀어보며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찾아보시고 본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자, 손녀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2. 자녀를 독립시킨 뒤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3. 자녀를 적게 낳음으로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아졌다. 4. 노년기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5. 시설 입소보다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 한번 볼까요? 4. 노년기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죠.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페이지 16쪽에서 18쪽에 나와 있어요. 1번 문항부터 볼까요? 손자, 손녀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치 않죠.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원해졌던 부부관계와 친밀감 회복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를 적게 낳지만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은 점차 줄어들어요.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하는 수정 확대 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번 시설 입소보다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사유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죠. 2번 문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노인이 노력해야 할 사항은 1. 실수가 많고 사고력도 떨어지므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사유활동을 자제한다. 3.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4. 신체활동은 낙상 등 위험 요인이 많으므로 제한한다. 5. 영양보조식품은 섭취하지 않는다. 정답은 3.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입니다. 노인은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오히려 실수가 적죠. 사고력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2번 사유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 신체활동 등 낙상 위험이 많지만 적절한 운동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 권장사항입니다. 페이지 11쪽을 참고하세요. 3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의 원칙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게 맞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5. 존엄의 원칙입니다. 노인복지의 원칙은 페이지 24쪽에서 25쪽을 살펴보세요. 4번 문제. 다음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 특별현금급여. 4. 기타 재가급여.
5. 특례 요양. 정답은 4.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기타 재가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급여만 해당되니 잘 알아두세요. 또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급여, 기타 재가급여 6종류가 있습니다. 1번 노인요양시설과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에 해당하죠.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 페이지 39쪽을 참고하세요. 5번 문제. 다음 중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관, 4. 노인공동생활과정, 5. 경로당. 정답은 몇 번일까요? 4. 노인공동생활과정입니다. 노인공동생활과정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페이지 30쪽을 참고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노인요양시설과 2번 문항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이 요양자가 들어가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3번 노인복지관과 5번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죠. 페이지 30쪽 참고하세요. 6번. 다음 중 노인학대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방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2. 유기,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은 방치한다. 3. 자기방임, 술을 많이 마시고 식사와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4. 정서적 학대,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한다. 5. 신체적 학대,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정답은 3번 자기방임. 자기방임에 해당하는 것, 술을 많이 마시고 식사와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죠. 노인학대에 대한 설명 페이지 79쪽에서 85쪽을 참고하여 볼까요?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은 유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이것은 방임이죠. 그리고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한다. 이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죠. 7번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1. 사랑과 소속의 욕구 충족, 2. 생리적 욕구 충족, 3.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4. 노인성 질병 관리 및 치료, 5.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충족. 정답은 3.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페이지 47쪽을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한번 살펴볼까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 기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입니다. 8번 문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 증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 보건소, 2. 노인복지관,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사회복지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그리고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6쪽을 보세요. 9번 요양원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폭력을 가해서 강제로 목욕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1. 대상자를 위로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린다. 3.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린다. 4. 동료 요양보호사를 꾸짖는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네, 5번이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가 정답입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페이지 86쪽을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인학대에 대해서 잘 숙지하세요. 10번 문제.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되었을 때 2. 장기요양보험료를 5개월 연속 미납했을 때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했을 때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되었을 때.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페이지 43쪽을 참고하세요. 9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1.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대상자 2. 파킨슨 질환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대 남자 3.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64세 여자 4.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5. 심한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어 입원 중인 55세 남자. 정답은 2번. 파킨슨 질환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대 남자입니다. 페이지 34쪽을 참고하여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페이지 34쪽 참고하세요. 12번 문제. 산업재해보상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장의 잘못이 없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가 사표를 내면 그 전에 다친 것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3. 산재로 요양 중에 방문 요양센터가 폐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근무 중 허리를 다쳐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가 가능하다. 정답은 4번. 근무 중 허리를 다쳐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서는 페이지 93쪽을 살펴보세요. 1번. 시설장에 잘못이 없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시설장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근무 중에 다친 것이 확인되면 급여는 지급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사표를 내도 그 전에 다치거나 병들었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3번. 센터의 폐업과 관계없이
급여는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13번 문제. 요양보호 업무 중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즉시 경찰에게 고소한다. 2.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한다. 3. 단호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4.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5. 병적인 행동이므로 이해하고 피한다. 정답은 3번. 단호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2번 문항 볼까요? 시정 요구에도 계속 성희롱을 계속할 경우에는 그것을 녹취하거나 그 희롱한 일지를 작성해 놓습니다. 근거 자료를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4번 대상자에게 화를 내지 말고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페이지 94쪽을 참고하세요. 14번 문제.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로 인해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해야 할 응급처치는 1. 인공호흡 2. 반응 확인 3. 119 신고 4. 기도 확보 5. 의식 확인. 어떤 정답을 선택하셨나요? 4번 기도 확보가 정답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문제인데요. 페이지 518쪽을 참고하세요. 1차적으로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을 확인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도 부종이 있으면 그때 119로 병원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야 할 응급처치는 기도 확보입니다. 119에 신고하기 전에 혼돈되지 않도록 잘 숙지하세요. 15번 문제.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1. 안전에 대해 늘 생각한다. 2. 새로운 것을 신중하게 잘 배운다. 3. 과거의 경험상 잘했던 일들은 수행 능력이 남아있다. 4. 금방 잊어버린다. 5. 상황 판단이 빠르다. 정답은 4번. 단기 기억력 저하로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에게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2번 문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은 떨어져요. 페이지 444쪽을 참고하세요. 16번 문제.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급성 질환이 많다. 2. 노인성 질환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3. 원인이 명확하고 증상이 뚜렷하다. 4. 단독으로 발생한다. 5.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정답은 5번.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페이지 126쪽에서 127쪽을 꼭 숙지하고 시험 보러 가세요.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2번 노인성 질환은 약물에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죠. 3번 원인과 증상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단독 발생은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고 합병증이 많죠.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126쪽에서 127쪽 꼭 살펴보세요. 17번 문제. 식사 후 3 내지 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의 통증과 위의 팽만감,
유가 무겁고 부푼 듯한 느낌을 주는 질환은 1. 위궤양, 2. 위암, 3. 대장암, 4. 위염, 5. 맹장염. 정답은 위염이죠. 페이지 128쪽을 참고하세요. 위염과 위궤양의 구별 차이점을 꼭 알아보고 시험에 임하세요. 18번 문제. 다음 중 신경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가 치매, 나 파킨슨 질환, 다 우울증, 라 선망, 마 뇌졸중. 신경계 질환은 노인성 질환이라고도 하죠. 정답은 치매, 가 치매, 나 파킨슨 질환, 마 뇌졸중이 정답입니다. 페이지 172쪽을 살펴보세요. 19번 문제. 치매 약물의 부작용이 아닌 것은 1. 인지지능 감퇴, 2. 기립성 저혈압, 3. 안절부절 못함, 4. 변비, 5. 식욕 증가. 정답은 5번 식욕 증가이죠. 치매 약물의 부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인지기능 감퇴, 기립성 저혈압, 안절부절 못하는 초조감 같은 것은 치매 약물의 부작용이죠. 페이지 191쪽 참고하세요. 20번 문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2. 의도하지 않아도 소변이 조금씩 흘러나온다. 3.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다. 4. 소변에서 냄새가 난다. 5.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실금한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3번.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다. 바로 잔뇨감이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페이지 162쪽을 보세요. 잔뇨감, 소변줄기가 끊어지고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힘을 주어야 나오고 그 다음에 양요증이 있습니다. 21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색칠하기 프로그램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초조감을 느끼며 안절부절 배회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1. 집안의 조명을 밝게 해준다. 2.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3. 대상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 4. 화장실이 급한지 파악하여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준다. 5.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정답은 4번 화장실이 급한지 파악하여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준다 이죠. 다 맞으셨죠? 페이지 460쪽을 참고하세요. 22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돌봄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치매 대상자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지시한다. 3. 규칙적인 생활로 대상자의 혼란을 경감시킨다. 4.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의 생활을 소중히 여긴다. 5. 도움이 필요한 활동은 치매 대상자가 실수하기 전에 보조해준다. 정답은 도움이 필요한 활동은 치매 대상자가 실수하기 전에 보조해준다가 정답입니다. 잔존 능력을 살려주어서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겠죠? 일상생활 돌봄의 원칙은 페이지 442쪽을 참고하세요. 23번. 춥고 건조한 겨울에 노인에게 잘 나타나는 가려움증이 심한 피부질환은 1. 두드러기, 2. 대상포진, 3. 수두, 4. 욕창, 5. 피부 건조증. 네, 5번 피부 건조증이죠.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는 페이지 167쪽을 참고하세요.
24번 문제.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과거에 홍역을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2. 발진이 몸통에 띠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대상포진의 통증은 심하지 않다. 4. 신경통은 수일 내에 사라진다. 5. 평생의 일류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이 지속된다. 네, 2번 발진이 몸통의 띠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가 정답이죠.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페이지 168쪽을 참고하세요. 1번 문항, 과거에 홍역이 아니라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죠. 그리고 3번, 대상포진의 통증은 아주 심합니다.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을 동반한 심한 통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4번, 신경통은 수개월 내에서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은 한 번으로 지속되지 않아요. 10년마다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5번 문제.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뿌옇게 보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1. 좁은 시야, 2. 안구 통증, 3. 색깔 변화 인식의 어려움, 4. 두통, 구역질, 5.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바로 백내장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였죠. 정답은 5번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1. 좁은 시야, 안구 통증, 색깔 변화 인식의 어려움, 두통, 구역질은 녹내장의 증상입니다. 페이지 176쪽을 통해서 녹내장과 백내장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26번 문제. 뒷머리가 뻐근하고 아프며 시야가 흐리고 주로 이른 아침에 두통이 나타나는 질환은 1. 뇌졸중, 2. 심근경색, 3. 동맥경화증, 4. 고혈압, 5. 폐렴. 정답은 고혈압이죠. 페이지 148쪽을 참고하세요. 27번 문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또는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되어 발생하는 질환은 1. 만성기관지염, 2. 폐결핵, 3. 폐렴, 4. 폐암, 5. 천식. 정답은 3번 폐렴이 되겠죠? 폐렴에 대해서는 페이지 140쪽 참고하세요. 28번 문제. 당뇨병 대상자가 혈당 조절이 안 되어 고혈당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1. 배고픔, 2. 체중 감소, 3. 땀을 많이 흘림, 4. 시야가 몽롱해짐, 5. 어지럼증. 자, 고혈당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정답 2번 체중 감소입니다. 당뇨병 환자죠. 그리고 당뇨병이 걸렸을 때는 배뇨가 증가, 소변량이 많아지고 피로감이 있고 식욕도 증가합니다. 식욕은 증가하는데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죠. 자, 1. 배고픔, 땀을 많이 흘림, 시야가 몽롱해짐, 어지럼증은 저혈당에 대한 증상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는 페이지 179쪽을 참고하세요. 29번. 선망 대상자의 혼돈 방지를 위한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도 치고 불도 꺼서 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2.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 사람을 잘못 알아보므로 가족 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낮에도 커튼을 쳐서 안정감을 준다. 5.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달력, 시계 등은 치운다. 정답은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2번이죠. 자, 1번.
불은 밤이지만 불을 켜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사람을 잘 못 알아보므로 가족 등의 방문을 제한하면 안 되고 정체성을 깨우기 위해 가족의 방문은 권장하고 낯선 사람의 방문은 제한하죠. 그리고 낮에는 커튼을 열어주어서 지금 낮이라는 상황을 인지시켜줍니다. 5번, 달력, 시계 등은 시간의 진압력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대상자의 가까이에 두어야 되겠죠. 선망에 대해서는 페이지 185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30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은 1. 기억력 저하, 2. 언어능력 저하, 3. 진압력 저하, 4. 실행기능 저하, 5. 초조 및 공격성.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답은 5번 초조 및 공격성. 기억력 저하, 언어능력 저하, 그리고 진압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는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인지장애 증상입니다. 페이지 189쪽을 참고하여서 인지장애 증상인지 정신행동 증상인지 구별을 확실하게 하세요.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31번 문제. 다음 중 노인의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1.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한 여자 노인, 2.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자, 3.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남자 노인, 4. 요로 감염약을 복용 중인 노인, 5. 알코올 중독 남성 노인. 정답은 3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남자 노인입니다. 전립선 절제술, 유방 적출술, 그 다음에 자궁 적출술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고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해요. 1.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한 것은 통증, 그리고 당뇨병 질환 자체, 그리고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이것들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알코올 중독자도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205쪽을 참고하세요. 32번 문제. 노인의 약물 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니 복용은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3.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해도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은 증가하지 않았다. 4.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한다. 5. 약이 쓰다면 다른 것과 복용한다. 정답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한다입니다.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208쪽에서 209쪽을 참고하세요.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자몽 주스와 함께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함께 복용하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약이 쓰다고 해서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3번 죽음이 임박한 임종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체온이 올라간다. 2. 맥박이 빨라진다. 3. 항문이 열리고 실금한다. 4. 혈압이 올라간다. 5. 의식이 또렷해진다. 정답은 3번이죠. 항문이 열리고 실금한다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손발은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게 되죠. 맥박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혈압도 떨어지고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임종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는 페이지 503쪽을 참고하세요. 34번 문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가 옳은 것은 1.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심폐소생술 2.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심폐소생술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심폐소생술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폐소생술, 제세동 시행 5.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심폐소생술. 정답은 5번이죠. 먼저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그 다음에 패드 부착 후에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죠. 그 다음에 제세동이 필요하면은 제세동 시행이라고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제세동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순서 페이지 533쪽을 참고하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질식시 대상자의 입안에 이물이 보일 때 취해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2. 손가락을 넣어 얼른 빼낸다. 3. 구토를 유발한다. 4.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5.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 후 기다린다. 정답은 1번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가 정답이죠. 자, 질식시 대상자의 입안에 이물이 보일 때 취해야 할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페이지 516쪽을 잘 살펴보세요. 손가락을 내어 빼내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물질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게 해서 위험해요. 자, 구토를 유발한다. 이물질을 배출하는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4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지 않아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 그때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5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 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의식이 없는 경우에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는 게 옳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페이지 516쪽 참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기 45문제도 같이 풀어보세요.